네, 헷갈리거나 생소한 시사 용어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지난주까지 이 코너는 매주 화요일 딱 한 번만 진행이 됐는데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주 2회로 늘렸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될 텐데요. 화요일은 조형근 소장이 계속 담당을 해 주실 거고요. 목요일은 특별히 저희가 이분을 따로 모셨습니다. 경희대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앞으로 목요일에 저희와 함께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만권입니다. 네, 예. 워낙 이제 그 정적으로 해박하신 걸로 이렇게 이제 그 정평이 나 있어서 아주 잘못된 소문이라고 아무튼 예. 네, 알기 쉽게. 예. 그다음에 좀 민감한 또 예. 정치하는 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주는 이런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그 용어를 좀 뽑아오신 거예요? 예, 오늘 첫 회인데요. 그래서 그 중요한 사안이 뭘까 생각해 보다가 예. 요즘 검찰 개혁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죠. 최고 이슈죠. 예. 추미애 장관과 이제 윤석열 총장의 대립 구도 속에서 더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 예, 검찰은 사실상 자신들의 절대적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예. 한쪽에서는 검찰이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당연한 주장인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논쟁의 중심에 있는 개념이 준사법기구라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죠. 예, 이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시사사전에선 준사법기구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좀 제가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좀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정립된 개념이에요. 준사법기구,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요. 아,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예. 정치학 박사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알고 있는 단어긴 했는데 네. 이게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이긴 합니다. 예, 이게 영어 법률 사전 같은 데도 보면요. 예. 실제 이 쿼지 주디셜이라 그래서 이런 예. 용어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여기에 보면 사법부와 유사하게 신문, 명령, 판단 등의 행위를 해야 하는 정부 행위들을 준사법 행위라고 부른다라고 나오는데요. 예. 실제 준사법 기구라고 또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어 사전에 실려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준사법 행위, 그러니까 준사법이라고 할 때 그 준사법이란 말만 쓰여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법 체계와 같은 계열의 대륙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 법원의 친구 내지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준사법기구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검찰령에서 예. 법원의 보조자라고 하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예, 기분 나빠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좀 약간 다른 것 같고. 예. 예, 그런데 이게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냐라고 묻는다면 이제 글쎄요라고 바로 대답할 수 없는데요. 네. 이게 학술적으로 정립된 용어다 그러면 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금방 인정을 해야겠죠. 아, 그렇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박사학위를 헌법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가지고 받았거든요. 아, 예, 그런데 예. 그 공부를 하는 와중에 솔직히 준사법기구라는 이 기관이라는 용어를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서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실제 이제 주변에 계시는 박사님들 변호사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이게 학술 용어냐? 예. 그랬더니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시는 분 중에 한 분의 대답이 진짜 이래서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요. 음.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해석이 X판이 되기 때문에 아, 도급함. 예. 네. 네. 그래서 준이 들어가면 순간 다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해요. 사법부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생각 따라 이야기하려고 그런 단어를 그냥 쓰는 거죠. 예.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임의적이다. 예, 아주 임의적으로 쓰는 표현이죠. 예. 실제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도 준사법기관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또 공정위 준사법기관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건 교통 정리가 좀 돼야 되나?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혼란스러운 용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학문을 하는 사람도 이런 방식으로 학술 용어를 정립하지는 않아서 쓰이는 용어이긴 하지만 정립된 학술 용어는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준사법기관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선 학술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대로 정치권에서 이 말 많이 쓰잖아요. 예, 정치권에서 엄청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국 검찰의 준사법기관이라는 이제 정치적 성격 이런 거 이렇게 우리 다 살펴보면 네. 이게 올해 6월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추미애 장관이 법사위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네. 이제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김진애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장관에게 뭐라고 묻냐면 검찰총장은 왜 법사위에 나가서 보고하지 않느냐? 예. 검찰총장은 국무위원도 아니고 정부위원도 아니고 도대체 검찰총장은 뭐라고 규정해야 되냐? 예. 그랬더니 추미애 장관이 일종의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진다. 예. 장관은 거기에 대한 지휘감독을 내린다. 장관은 정치적 외풍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랬더니 김진애 의원이 그러면 총장이 법무부에 보고할 때 총장이 직접 와서 장관에게 보고하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검찰이 그러면서 이제 김진애 의원이 검찰이 국회에 지는 의무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비난하는데 이 대화에서 이제 우리가 검찰의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준사법기관이라는 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법사위 보고도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대신해주고 예,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져주지만 그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쓰면 독립권을 해친다고 나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파생된 게 부하냐 아니냐 뭐 이 논란까지 있어요. 아, 예. 그때 뭐 그 부하라는 표현은 정말 그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생경한 표현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생경해가지고 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뭐 우리 그 검찰의 입장을 보면 이게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의 양쪽 다리를 다 걸치고 네. 양쪽에서 쓰는 권력을 다 활용하면서도 어느 쪽에서도 간섭은 안 받겠다라고 해서 권력 분립의 정신을 해치고 있는 예, 그런 입장인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검찰이 이제 스스로를 어떤 준사법기관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규정을 했을 때 이제 그 이 이야기를 짚고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상당히 위험한 어떤 그 가능성이 내포돼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 이게 실제 우리나라 검찰들은 자신들이 이제 자꾸 준사법기관으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들 법관의 대우를 해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약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본다면 이 준사법기관이 사법기관보다 어떤 측면에서 더 큰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검찰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소권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때문에 오로지 검찰만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거기에다가 기소 편의주의라는 원칙에 또 있어가지고요. 검찰이 재량에 따라 공소도 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법부는 검찰이 사건을 가져다 줘야만 판단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예, 이로 인해서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는 권력을 이제 검찰이 독자적으로 사실상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야기하는데 이게 사실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전두환 이제 5.18 민주화 운동 이 사건 주범으로 찍혔을 때 이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불기소하죠. 아마 역사의 예. 길이 남을 뭐 예. 그런. 예. 근데 지금 그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에 소속된 외청이다. 예. 이런 주장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걸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쓴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예.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예, 검사의 결정을 법관의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재판이 시작돼야 사건에 개입하는 소극성,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법원과 수사 개시 여부, 기소 여부를 적극적,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검찰이 본질적 면에서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우리가 자꾸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여기니까 검찰이 자행하고 있는 인권 침해 같은 걸 합법성을 부여해주고 면죄부를 주고 검사 결정이 마치 판사의 결정인 것처럼 이제 여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검사들도 이 준사법기관론에 따라서 자신들이 판사인 양 행세하고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 신분 보장을 요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사실상 이게 좀 맞다고 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관점은 검찰은 행정부 일부다. 행정기관의 모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면서 민주적 통제를 받고 있듯이 검사들도 중립 지켜야 된다. 네. 그리고 민주적으로 통제돼야 된다. 예. 합법적 행정기구로서 검찰은 법무부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입장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예. 2015년에 독일에서 검찰총장이 해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독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독일에서 실제 한 번 있었습니다. 오. 근데 이 실제 메르켈 총리가 재가를 하고요.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하이코 마스 장관이 하랄트 랑케 검찰총장을 해임해 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게 당시에 이게 네츠폴라텍이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었는데요. 네. 이 매체에서 독일 헌법 수호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내 정보기관 같은 건데요. 예. 여기서 이제 국내 온라인 감시를 이제 강화하려고 한다는 폭로 기사를 낸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독일 검찰이 이 내용이 기밀 문서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처벌해야 된다. 반역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 매체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제 이 시에 넬츠 폴라틱 기자 2명하고 제보자에게 국가 반역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넬츠 폴라틱이 통보문을 공개하고 이제 반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랬더니 독일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네네네. 그러니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그러면서 수사를 그만해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검찰총장이 독립성 침해다라는 성명을 내면서 이제 불응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법무부 장관이 총리에게 요청해서 이제 해임을 시켜버렸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못 벗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옷 벗어 이렇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실제 이 사례는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사례고요. 이런 예. 일이 있었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시 독일 언론들도 검사들이 어처구니 없는 반란을
해임으로 잘 통제했다. 언론도 그렇게 예, 언론도 주장했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유럽 연합 이런 데서도 좋은 사례로 이제 뭐 제시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야, 검찰은 예.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나라 검찰 어떻게 평가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예, 독립성 침해죠. 그냥. 그렇게 되나요? 예. 예. 이제 문 대통령의 좀 주장으로 좀 돌아가 보겠는데요.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검찰이 준사법 기관의 탈을 쓰고 정치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검찰을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모순이다. 예. 이렇게 봤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검찰이 내세우는 준사법 기관론은 우리 맥락에선 정치적 용어다. 이제 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안으로는 사실 검사들이 맨날 검사 동일체 원칙 외치잖아요. 그런데 밖으로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에 준하는 권리를 검찰이 요구한다. 네. 이건 엄청나게 모순적인 거죠. 이런 모순이 검찰이 내세우는 준사법 기관론이 명백하게 정치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만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